사제께서는 저에게 수도원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먹을거리와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어떻게 올릴 수 있었는지 곧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 그물망에 갖가지 물건을 실어 저 아래에서부터 도르래로 끌어올렸습니다. 가끔 수도사들도 그물망에 담겨 도르래로 오르고 내려갔다 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졌죠. 철학자 스펜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삶이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종교를 만들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이곳에서 평생을 보냈던 수도사들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떤 답을 했을까요? 필멸하는 인간은 다만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넘어선 존재에게 의지할 뿐이라고 답했을까요? 수도원의 외딴 방에는 이곳에서 삶을 마친 사제들을 모신 방이 있습니다. 영혼의 존재를 믿는 이들에게 육신은 덧없는 찰나의 외피일 뿐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바뀌고 달라지더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은 죽음 앞에도 위로와 평안을 안겨줍니다. Βέβαια τα πράγματα εξελίχθηκαν αλματοδός με την εξέλιξη του κόσμου. Πολλοί πεθάναν από αυτούς τους γεροντάδες που πρόλαβα εδώ και άλλοι νέοι πατέρες που βρήκαν δυσκολίες εδώ πήγαν στο Άγιο Όρος. Έμενα εγώ με το σημερινό ηγούμενο, κατόπιν ήρθαν οι νεότεροι πατέρες. Αλλά όλα αυτά δεν μας εμπόδισαν να συνεχίσουμε την πνευματική ζωή έτσι στο μοναστήρι, να κρατήσουμε τον τόπο αυτό που είναι σαν φάρος στη λαυγή σε όλο τον κόσμο και χωρίς να μιλήσουμε εμείς, μιλάει ο τόπος αυτός μόνος του στις καρδιές των ανθρώπων που φτάνουν εδώ. Γιατί 종교는 침묵으로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또한 문법과 논리로 세상을 설득합니다. 중세 교회는 그 힘을 고대 그리스에서 빌렸습니다. 그리스는 그 옛날 헬라스라 불렸습니다. 히랍이라는 말도 헬라스에서 발음을 옮긴 것이죠. 헬라스는 지중해를 가운데 두고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서쪽 지역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6,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었고 땅은 척박했습니다. 큰 땅이 없으니 통일 국가를 세우기 힘들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이 들어설 수 없었죠. 저마다 폴리스라는 작은 도시를 세워 서로 돕고 또 싸우면서 그들만의 생각을 키웠습니다. 농사짓기 힘든 땅이니 다른 밥벌이를 궁리해야 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도너츠랑 똑같이 생겼네. 그들이 생각한 밥벌이는 장사와 무역이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려면 말을 잘해야 했죠. 서로 말을 해대면 누구 말이 옳은가 사리를 따지기도 해야 했습니다. 헬라스에서 철학이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서양 철학이 탄생한 곳은 헬라스의 동쪽, 지금은 터키 땅인 밀레투스입니다. 거대한 신전을 자랑하는 밀레투스는 이오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곳의 철학자들이 처음 던진 질문은 바로 세계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원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차원에서는 근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변화를 넘어서는 것, 시간이 흘러도 바로 그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 동일성의 탐구였습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라 했습니다. 모든 것의 자양분이 축축하다는 것, 모든 것이 물로 생존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땅도 배처럼 물 위를 떠다닌다고 믿었습니다. 물, 불, 공기, 흙. 아낙시만드로스에게 근원은 내 원소 아래 존재하는 아페이론이었습니다. 아페이론이 이것들을 잘 섞어야 세상은 조화롭게 돌아갑니다. 헬라스의 철학자에게는 자연에도 정의가 필요했습니다. 한편 사모스 섬의 철학자는 비율이 세상의 근원이라 여겼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코스모스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조화가 세상을 지킨다고 믿었습니다. 그 조화는 수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죠. 피타고라스에게 모든 사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자는 4, 여자는 3이었습니다. 조화를 이루는 결혼은 7이었죠. 이외에도 아낙시메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엠페도클레스 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들의 사유를 이 땅에 뿌리 내렸습니다. 나무는 나무를 만나 숲을 이룹니다. 숲의 끝에는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의 시대가 인간의 시대로 언제 넘어왔는지 헬라스에서는 그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철학은 자연을 신의 영역에서 끌어내렸지만 생활에서는 여전히 인간과 신이 함께하고 있었죠. 옴파로스, 세상의 배꼽이라 불리는 이곳.
파르나소스 산 자락에는 여전히 신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의 신, 아폴론의 집입니다. 계단이 가파릅니다. 숨이 턱턱 막히네요. 역시 신전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지금에야 산 중턱까지는 차를 타고 오고 나머지만 걸어 올라오면 되지만 그 옛날 그리스 때에는 저기 저 아래에서부터 쭉 걸어왔을 테니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래도 신전 앞에 서면 기분이 좋습니다. 넓은 올리브밭, 저 멀리 지중해까지 모두 제 발 아래 있죠. 그래도 제가 뭐라도 된 듯한 기분입니다. 2500년 전 마흔이 된 한 사내도 저처럼 뿌듯한 기분이었을까요? 훗날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될 그는 그때 고개를 들어 신전을 바라봤습니다. 그 철학자는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델포이 신전은 신탁을 내리는 곳입니다. 신탁은 하늘의 언어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신탁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Είναι ένας σημαντικός ιερός χώρος και μάλιστα ένας τέτοιος χώρος που δίνει τη δυνατότητα στον άνθρωπο να σκεφτεί με κριτική σκέψη, γνωρίζοντας πάντοτε είτε παίρνοντας υπόψη του τις συνέπειες που ο ίδιος θα δημιουργήσει στον ίδιο του τον εαυτό. Ο συμβουλευτικός χαρακτήρας των χρησμών είναι αυτό που εξηγεί πώς κατάφερε το ιερό των Δελφών ως μαντίο να λειτουργήσει για 1200 χρόνια, δίνοντας απαντήσεις τέτοιες ούτως ώστε μπορεί κανείς να έχει το περιθώριο ελεύθερης βούλησης, με αποτέλεσμα το μέλλον να περνάει πάλι στα χέρια του ανθρώπου, όπου με την κριτική του ικανότητα να παίρνει τις σωστότερες δυνατές αποφάσεις. 소크라테스에게 내린 신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화두를 받은 수행자처럼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섭니다. 요즘 그리스는 경제 위기로 우울합니다. 아테네는 관광객으로 북적이지만 청년 실업률은 5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모두가 미래를 걱정합니다. 아테네 시청 옆에는 작은 조각상이 서 있습니다.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가 통치하던 시대를 그리스인들은 황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러나 찬란했던 이 시기를 지나자 헬라스는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인 파르테논 신전도 페리클레스의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높이 10m의 기둥은 열을 지어 아테나 여신을 떠받들고 있었습니다. 황금 비율로 지어진 신전이었습니다. 성소 아래에는 인간들의 땅이 있었습니다.
아고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 말뜻 그대로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이곳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상인들과 정치가, 예술가와 철학자, 그들은 이곳에서 최신 정치, 경제 뉴스를 접했고 새로 발표된 연극과 예술 작품에 대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